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우리가 사실은 공간도형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면서 나란히 만나지 않을 때 이때 평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두 직선, 그러면 이게 만나는 두 직선이면 동일한 평면상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 중에 보면은 왜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다면 그것을 품는 평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만나는 두 직선,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있는 것.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만나지도 않는데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꼬인 위치. 꼬인 위치에 있다. 이것은 만난다. 요거는 평행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위치 관계 얘기를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런 거, 요 각.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위로 평행 이동을 그대로 시켰을 때 요 각. 요것이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으면 만나지 않았으니까 각이 형성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평행 이동을 그대로 시켜가지고 만나게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엔 그렇죠, 만났으니까 각이 생기겠죠. 이 각을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재느냐.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를 때는요, 이걸 갖다 보통은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얘를 쟀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사면체를 제가 하나 그려봅니다. 대충 요쯤에다 하나 찍을까요? 정사면체를 그리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A점이고요. 얘가 B점, 얘가 C점, 얘가 D점, 이렇게. 그 다음 이 A라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 바닥면에 수선을 내려줘요. 그리고요, 이 B점에서 이 CD의 중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줘요. 중선이면서 수선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직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 내려줘요. 당연히 이건 수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알고 있느냐면, A, B라고 하는 요 녀석과 그 다음에 C, D라는 녀석은 꼬인 위치입니다. 이게 만나지 않죠. 그런데 이 A, B라는 녀석하고 이 C, D라는 녀석이 서로 뭐냐? 직각입니다. 두 녀석은 이루는 각이 직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 C, D라는 라인을 가만히 보시면 중점 M을 찍어서 얘하고 수직을 잡았죠. 그럼 이 C, D는요, 누구랑 수직이냐라고 하느냐면 AM과 BM으로 만들어진, 자, 요거 만나는 두 직선이죠.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요 면, 잘 보세요. ABM이라는 면 자체하고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 ABM이라는 면과 수직이면 그 면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데 AB도 거기 놓여있죠. 그러니까 요 CD라는 녀석이 AB와 수직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정사면체 공부하면서 우리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요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제가 여기다가 A에서 수선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되죠. 자세한 증명은 이제 공간도형 할 때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이게 무게 중심이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가 3대 1입니다. 3대 1. 3대 1. 그래서 우리는 요 각이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가 뭐 3분의 1이다.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인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을 재고 싶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고 싶다. 그런데 그 두 직선이 지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호인이 취해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겠다. 그걸 판정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뭘 가지고 판정할 거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모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삼각형을 막 보조선을 그어가면서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삼수선의 정리를 써가지고 수선 내리고 또 수선 내리고 연결을 해가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길이도 알아내고 각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그럼 뭘 이용할 거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요 직선에 식이 주어진다면, 자, 요 직선에 식이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주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방정식이 그대로 주어진다면 각을 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점, 또 하나는 방향 벡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방향 벡터라는 녀석이 직선과 방향이 똑같은 나란한 벡터가 되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잴 때는 방향 벡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있는데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걸 딱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너 방향 벡터가 LMN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도 방향 벡터가 L-M-N-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 직선하고 나란한 건데요. 그 벡터를 쭉 제가 평행 이동을 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점을 맞춰 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D1 벡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D2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듯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방향 벡터 두 녀석이 이루는 각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뭘로 재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뭐로 잰다? 대답 안 나오면 입 찢어야 되는데, 요거 내죠. 그죠? D1 벡터 더트 D2 벡터의 정의가 D1 벡터 너의 절대값, D2 벡터 요거 절대값,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두 녀석이 이루는 각 코사인 값, 이걸 알아요? 알죠? 이거 아니까 L-M-M-N 곱하게 되면 요 내적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면 L제곱, M제곱, N제곱의 루트 씌워주는 게 바로 D1이겠죠?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바로 요 두 녀석을 가지고 얘를 나눠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잴 때 식이 주어져 버리면 이런 그냥 계산에 의해서, 자, 그림 안 그리죠? 계산에 의해서 두 녀석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좌표를 도입해서 식을 도출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거기까지만 해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 거리 재고 각 재는 거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계산, 사칙 연산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리, 각을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주 많은 공간상에 흩어져 있는 직선들끼리의 어떤 각과 거리를 쉽게 잴 수 있는 방법. 자, 요 녀석입니다. 방향 벡터를 이용한다.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1번을 보시면,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써볼게요. 자, 3분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5분의 y, 그 다음에 4분의 z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10분의 y 빼기 2, 7분의 z. 이거 보시고 이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방향 벡터 누구고 지나가는 점 어디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각을 구할 거니까
지나가는 점은 필요 없고 이제 방향 벡터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거 좀 조심하셔야죠. 요런 거는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꼴은요. 얘가 맞습니다. x, y, z 앞에 개수가 전부 다 뭐가 되게 맞춰라? 1이 되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라. 요건 마이너스 1이죠. 앞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얘는 이렇게 바꿔줘야죠. 너는 1 빼기 x라고 놓으시면 안 되고 얘는 x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놔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요게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요 1을 항상 맞춘다는 것 요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D1 벡터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3, 5, 4. 자 D2 벡터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1, 10, 그 다음에 자 요거 7 됐죠? 그럼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을 지금부터 재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아준다면 이거의 절대값 그럼 얼마입니까? 3의 제곱, 5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9, 25, 16 곱하기 자 요거 제곱 숫자가 좀 크네요. 1 더하기 100 더하기 49 아 딱 떨어지는구나. 자 그 다음 내적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50 4, 7, 28 자 앞에 있는 건 얼마인가요? 루트 50인가요? 자 뒤에 있는 것은 루트 150 자 위에 있는 것은 50, 28, 마이너스 3, 75 자 요거 두 개가 50 곱하기 3이니까 50 루트 3분의 75인데 25를 약분하게 되면 2 루트 3분의 3 약분까지 마무리하면 2분의 루트 3 네. 자 코사인 값이 나왔습니다. 자 2분의 루트 3이 나왔는데 2분의 루트 3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이게 특수각이죠. 그죠? 몇 도? 요거 30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현재 30도이다. 그럼 둘이 맞나 안 맞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 만나는지 않는지 꼬인 위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평행 이동해서 겹쳐놓게 되면은 이루는 각이 몇 도다? 30도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있는 예제 문제 2-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요, 직선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두 직선이 뭐가 되도록? 그러면 수직이 되도록. 자, 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되게, 자, 그럼 수직 딱 듣는 순간에 또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이제 번개가 한번 쳐줘야죠. 뭐? 수직 그러면 뭐 나와야 돼요? 네? 내적이 0이다. 이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수직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등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수직은 내적이 0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처리한다. 그죠? 그럼 누가 내적이 0이 됩니까? 자, 요 직선의 방향 벡터와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갖다 우리가 딱 갖다 놓게 되면 직각이더라 이거죠. 그럼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그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 자, 방향 벡터 찾겠습니다. 자, D1 벡터.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모양 잘 보시고요. 1, 1, 1 맞춰져 있죠. 그죠? 그럼 그대로 2, 3, K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이제 D1 벡터. 자, D2 벡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요거는 맞죠. 그죠? K. 자, 요거는 이상합니다. Y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얘는 뭐로 봐야 된다? 요 녀석은 뭐로 봐라? 요거 마이너스 1분의 Y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마이너스 1분의 자, 이거 써드릴까요? 마이너스 1분의 Y. 네, 요 녀석은 요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개수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요것도 2죠. 그럼 위아래를 2로 나눠요. 그러니까 요건 위아래를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가 되는 거죠. 2분의 여기는 Z가 되고 얘도 나눠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방향 벡터의 성분이 2다.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방향 벡터의 성분을 조사하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2가 되더라. 그 두 녀석이 내적이 0이다. D1, D2의 값은 2K 마이너스 3. 그 다음 2K 플러스 2. 이게 0이 돼야 된다. 4K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자, 뒤에 있는 확인 문제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확인 문제 45번을 보는데요. 자, 두 직선이 서로 뭐가 되게 그러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AB의 값을 정하라 그럽니다. 역시 평행이면 바로 나와야죠. 또 평행이면 실수배.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네. 그러니까 요건 지금 방향 벡터를 찾아주는데요. 자, D1 벡터를 찾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거 1로 봐야 됩니다. 1, 그 다음에 요거 A. 요 마이너스 붙었네요. 내려주세요. 마이너스 B분의 Z.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1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내려가야죠. 그죠? 요게 지금 6이죠. 6. 그 마이너스 6. 요것은 그렇죠. A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서로 평행이면 여기다가 적당한 실수, 뭐 t를 곱해가지고 얘가 그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t 곱하죠 뭐. 네. t를 곱했을 때 여기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a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t가 되는데 이것이 얘와 같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 자, 성분이 세 녀석이니까 이제 식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문자는 a, b, t 3개. 식 3개, 문자 3개. 요거 연립하면 그냥 풀린다는 얘기겠죠? t는 1-a와 같고요. 자, a 곱하기 t는 마이너스 6과 같고요. 마이너스 b 곱하기 t는 a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누구부터 소거시킬까요? 우선 t부터 소거를 시킬까요? 자, 여기 t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a 1-a는 마이너스 6. a 빼기 a 제곱이니까 넘기게 되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자, 인수분해가 a 빼기 2하고 3으로 되네요. 그죠? a 빼기 3 a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3 또는 마이너스 2. 답이 2개가 나오나요? 일단 여기까지 2개가 나왔고요. 첫 번째 a 값이 만약에 3이면 자, 3을 집어넣을까요? 3 집어넣으면 t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t는 마이너스 2. 자, 얘를 갖다 딱딱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자, 요거 2가 되니까 b는 2가 됩니다. 네, b는 2.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3이니까 답이 6이다. a 곱하기 b는 6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a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t가 3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t는 3이 돼야 되고. 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때는 b가 3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b 3분의 1, a는 마이너스 2.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때는 6. 예, 답이 두 녀석이 돼야 되겠네요. 이제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은 얼마냐? 자, 이런 경우에는 6,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제 평면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얘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고 그 세 점을 포함하는 지나가는 평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한 점과 그다음에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한 직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나는 두 직선. 네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경우 이 4가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평면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든 얘가 주어지든 평면은 하나 결정이 된다.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벡터.
자, 이 분필을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이 벡터와 수직인 평면이 많죠. 아주 많죠. 이렇게 칸칸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벡터가 주어지고 그 벡터와 수직인 평면들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렇게. 이 벡터는 일종의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직선에 평행하게 수직이죠. 수직 이렇게 평면을 쭉 놓다 보면 평면들끼리는 평행하죠. 그러니까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어떤 벡터가 하나 주어지고 그 벡터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지는 그런 평면들이 몇 개 있습니까? 많죠. 아주 많죠. 예. 아주 많습니다. 무한히 많다고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공간상에 어떤 한 점이 딱 있는데 얘를 지나가는 평면은 몇 개야? 그러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한테 자 어느 벡터가 하나 있어 알려주고 조건은 뭐야? 그럼 이 벡터하고 수직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A점 하나 지나가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무수히 많았던 평면들 중에 그러면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맞지만 이 벡터 하나하고 어떤 벡터 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집니다. 이 벡터랑은 수직이 돼야 되고 이 점을 지나가는 평면은 몇 개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평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자, 그림을 한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떤 평면을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H라는 어떤 벡터가 있어서 이 벡터와는 지금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직각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거서 이것도 직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직이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점 A가 있어서 이 A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자,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만족하는 규칙은 무엇인가? 평면도 점들의 모임입니다. 평면도 점들이 모이는데요. 집합이에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 그 조건이 명확해야죠. 지금 그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자, 생각해 보세요. A와 연결했을 때 평면 위에 놓이겠죠. 그러면 얘는 H하고 위치 관계가 직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요것이 조금 아래쪽이나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건 얘하고 직각, 수직인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우리가 P점, 임의의 점이라고 해요. 자, P가 평면. 자, 이 녀석의 이름을 제가 알파라고 잠시 이름을 주겠습니다. 알파 위의 임의의 점이다. 어떤 점이든지 간에 P가 평면 위에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AP 벡터와 H 벡터는 반드시 수직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할 것이며 거꾸로 자, AP 벡터가 H 벡터와 수직이 되려면 그렇죠. H 벡터는 이 평면과 지금 수직인 관계를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AP가 이 평면에 놓여 있어야 되겠죠. 왜? A가 어디 있으니까?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면 평면 위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의 모임, P의 자취가 바로 평면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뭐 공간상의 어떤 O점이라고 하면 OP 벡터의 이 종점이 있죠. 그죠? 이 P점들을 내가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평면 알파가 된다. 근데 모을 때 어떤 규칙을 만족하도록 모아야 된다? AP 벡터와 H가 수직이 되는 그런 P점들만 모아야지 여기 있는 거 모으면 안 되죠.
자, 여기 있는 것들만 다 모아놓게 되면은 이때는 평면 알파가 만들어진다. 자, 식을 좀 이쁘장하게 위치 벡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더트 H 벡터. 자,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바로 뭐냐? 평면의 벡터 방정식. 자, 평면상의 임의의 점, 자, P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X벡터라고 하고, OA 벡터, 얘를 갖다 우리가 스몰 a 벡터라고 써주면 요렇게 더트 H 벡터는 0.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얘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평면의 벡터 방정식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위치 벡터화 시켰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면, 그럼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직선처럼 x, y, z 좌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 벡터의 종점 x, y, z, 요 벡터의 종점 뭐 x1, y1, z1 이렇게. h 벡터는 제가 a, b, c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a, b, c 놓을 겁니다. 그런데 요 h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평면과 수직인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h 벡터의 이름을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 직선에는 뭐가 있었죠? 직선에는 방향 벡터, 평면에는 법선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얘를 갖다가 위치 관계를 한번 얘를 갖다가 그 모양을 한번 우리가 바꿔볼 겁니다. H 벡터를 자, 성분 표시를 해가지고요. A, B, C라고 놔주시고요. 자, A점 좌표가 만약에 X1, Y1, Z1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P점은 모르니까 X, Y, Z라고 한다면 요 식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럼 이게 X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빼기 X1, Y 빼기 Y1, 자, Z 빼기 Z1, 그 다음에 더트, 자, H 벡터의 성분이 A, B, C니까 A, B, C.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끼리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A 괄호치고 X 빼기 X1, B 괄호치고 Y 빼기 Y1, C 괄호치고 Z 빼기 Z1은 0. 이것이 바로 자, X1, Y1, Z1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H 벡터, 법선 벡터의 성분이 A, B, C인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형. 그리고요, 얘를 다 풀어 헤치게 되면은 이것은 식의 형태가 X, Y, Z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네, 1차식, 그죠? 그래서 다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AX 플러스 BY CZ 더하기 그 다음 어떤 상수 A하고 X1 곱하고 B하고 Y1 곱해가지고 다 계산한 거 D는 0이라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요거 1차식이라는 거. 자,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X, Y, Z에 대한 비례식이었죠. 비례식이었고 능이 중간중간에 두 번 나오는 비례식이었고, 평면의 방정식의 형태는 X, Y, Z에 대한 1차식인데, 자, X의 개수가 뭐고 Y의 개수가 뭔지를 잘 보세요. X의 개수가 뭐예요? 법선 벡터의 X 성분. Y의 개수가 뭐예요? 법선 벡터의 Y 성분.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어떤 평면이 딱 주어졌을 때 법선 벡터가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하는 점이고라는 걸 명확히 외워놓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도 이것만 딸랑딸랑 외워놓으면은 이게 응용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요 중간 과정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 평면의 방정식을 딱 보는 순간에 어느 점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는 뭐고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예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복습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문제 3-1번. 여기를 지나가고 이 벡터와 수직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죠? 법선 벡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외웠으면 참 좋겠는데요. 법선 벡터의 성분, 얘가 앞으로 가고요. 지나가는 점은 이렇게 괄호 안에서 빼진다.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수 4, 그 다음 y 빼기 1, 그죠? 그 다음 2 플러스 2, z 플러스 1는 자,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얘가 왜 0인지 또 그걸 또 까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2z 이렇게 앞으로 몰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 4,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수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법선 벡터의 성분이 여기 놓인다는 거. 그죠? 요게 법선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요건 이제 간단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선 L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P점이 있고 Q점이 있는데 이거가 직선 L 위에 있음을 밝혀라. 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 비례식을 만족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점이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것이 여기 위에 있느냐.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시고 대입했을 때 그 값들이 같다면 위에 있는 게 맞고요. 만약에 같지 않은 게 있다면 위에 있지 않은 겁니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돼버리죠. 그죠? 1 집어넣으면 0 돼버리죠. 2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요건 분명히 위에 있다. 요거는 L 위에 있다. 요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Q점도 한번 자,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L 위에 있는지. 자, 마이너스 5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죠? 자, 5 집어넣으면 역시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어도 1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L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입해서 확인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실제로 묻고 싶은 건 두 번째일 것 같은데 점 A를 지나가고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직선 L이란 녀석이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L과 이 점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이면 오직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아까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 중에서 한 점과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평면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직선 L 위에 P점과 Q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평면을 알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평면상에 A점도 있고 P점도 있고 Q점도 있다. 이렇게 A점, P점, Q점이 모두 다 놓여있다. 그럼 세 점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을 한번 해보자. 일단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일단 얘는 이런 형식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ax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뻥. 지금 a, b, c, d 모르는 문자가 4개입니다. 4개인데
이 평면상에 P와 Q와 A라는 세 점이 놓여 있다. 자, 세 점이 주어졌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대입해서 0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자, 우선 A점부터 0, 3, 0이니까 0, 3, 0 한번 집어. 0 집어넣으면 0 되고요. 3, 3y, 3b. 그 다음에 더하기 d는 0.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죠? 다음 P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P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c 더하기 d는 0. 그 다음 Q점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5y, 5b. 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니까 c는 사라지고 더하기 d는 0. 자,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식은 3개인데 문자는 4개잖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A, B, C, D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만 나오면 되느냐 하면 A, B, C, D에 B만 나오면 돼요. B.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D가 지금 공통으로 다 소거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빼면 요거 빼니까 2A가 되겠죠. 그죠? 2A 그 다음에 3B 빼기 B니까 플러스 2B. 자, 빼니까 더하기 2C는 0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면 3A. 그 다음에 이렇게 빼게 되면 마이너스 4B. 자, 그 다음 D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C는 0.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다시 연립을 해서 C를 없애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5A. 아래다 쓸까요? 5A 마이너스 2B는 0. 그러니까 A하고 B가 비율이 나오는데 A가 만약에 뭐 2라면 B는 5가 되겠죠. A는 2, B는 5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A 대 B는 2 대 5다. 그러니까 A를 우리가 2K라고 놓아주면 B는 5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2K이면 B는 뭐 5K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요. A, B가 모두 정해지게 되면 자, D는 바로 나오죠. 5K니까 요 D는 마이너스 15K 정도. D는 마이너스 15K.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2K, B가 5K면 C는 마이너스 7K가 되겠죠. 그죠? C는 마이너스 7K.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K라고 하는 녀석은 0이 아니에요. 0이 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고 하나의 평면의 방정식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입해 보게 되면 2kx 그 다음에 플러스 5ky 자, C 자리에는 마이너스 7k kz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k는 0. k 약분하게 되면 자 2x 더하기 5y 빼기 7z 빼기 15는 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제가 만들어 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어떤 벡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와 동시에 수직이 되는 이런 벡터를 찾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두 개의 벡터를 잡아놓고 PQ, PA를 잡아놓고 그것과 수직인 벡터를 찾는다면 이 녀석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법선 벡터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그 법선 벡터가 2, 5, 마이너스 7 아니면 이것의 뭐 실수배 정도가 나온다면 이 계산이 맞는 거겠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PQ 벡터는요. 요거는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PQ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Q 벡터. Q에서 P를 빼게 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그리고 2. 이렇게 나오죠. 그죠? PQ 벡터. 그 다음 PA 벡터. 이번엔 A에서 P를 빼면 되는데요. 그럼 빼게 되면은 여기가 5. 그 다음에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빼기 0이 0. 그럼 이거와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잠시 너를 H 벡터라고 둔다면
H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가리고 AD 빼기 BC, AD 빼기 BC 하니까 4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4. 그 다음에 가운데 거 가리고요. 이 뒤쪽에다가 요거 한번 다시 써줄까요? 마이너스 3, 5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 AD 빼기 BC, 5, 2, 10. 예, 그 다음에 빼기 0이니까 상관없죠. 그죠? 예, 10.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리시고 AD 빼기 BC. 자, AD 하니까 6 나오죠? 6 빼기 20. 얼마야? 14. 마이너스 14. H 벡터를 4, 10, 마이너스 14로 잡아주면 되는데 요거 나누기 2하면 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여러분이 계산해낼 때 요걸로 계산한 다음에 A점을 지나가는 그런 벡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4 괄호치고 A점 지나가는 거니까 X 빼기 0 그 다음 10 Y 빼기 3 그 다음 마이너스 14 Z 빼기 0 는 0 이렇게요. 잡아주시면 되고 약분을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면 2x 그 다음에 여기가 5y 그 다음 빼기 15 그 다음에 7z 빼기 0. 자, 됐죠. 그죠? 0.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는 답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풀이가 조금은 간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제 문제 3-2번을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직선의 수직인 평면, 자, 여기를 지나가고 이 직선의 수직이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평면하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간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직선에는 방향 벡터가 있고 평면에는 법선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의 형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방향 벡터라든가 법선 벡터는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3이고 얘가 2고 3으로 돼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자, 너 2배에서 6, 너 4, 너 6 달라질 게 없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크기가 얼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B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오게 하면 제일 간단한 거죠. 표현하기 쉬운 거고. 그래서 방향 벡터는 크기를 무시하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직선의 방향 벡터가 지금 3, 2, 3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 평면 입장에서는 너가 수직 아니냐. 그러면 평면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뭐로? 법선 벡터로 그냥 갖다가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대로 평면의 법선 벡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2, 0, 3 여기를 지나가면서 법선 벡터가 3, 2, 3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답이 뭡니까? 그러면 법선 벡터가 3, 2, 3이니까 3, x 빼기 2, y 빼기 0, 3, z 빼기 3은 0. 이게 바로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이 주어지고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답도 3x 플러스 3, 2y 마이너스 1, 3z 빼기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풀어서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배우는 직선과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직선끼리 이루는 각에 대한 것도 어떻게 찾는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면과 직선 또는 평면과 평면끼리의 거리 각을 재는 그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